자, 안녕하세요. 1월 31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1월의 마지막 날,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는 올해 첫 FOMC 정례 회의 결과와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둔 가운데 혼조세를 기록하며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이걸 조금만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올해 첫 FOMC가 딱 30일부터 31일까지 결과는 우리가 오늘 잠들면 그때 이제 미국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현재까지 나오는 내용은 이번 회의에서의 이제 기준금리 동결은 너무나도 이제 당연시 되고 있는데 애초에 우리의 시선은 1월 달의 결과, 2월 달의 결과가 아니었죠. 뭐 3월이냐? 5월이냐? 자, 그랬을 때 최근 페드 위원들이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가 과도하다라는 발언을 잇따라서 내놓았고, 이 최근 나온 경제 지표가 너무나도 양호한 모습이 보여지게 되다 보니까는 3월에 대한 가능성은 많이 빠져 80%까지 올라갔던 게 현재는 40% 초중반까지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5월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80% 위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힌트를 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관망세가 조금 짙어지면서도 이 속도를 조절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이를 중점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이게 현재 시장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뭘까요? 3월이면 너무 좋다. 그냥 지금 당장부터 올라갈 가능성 높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5월이다 하면은 3월보다는 조금 늦어질 수 있어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만 더 투자하게 된다면 최근에 이 3월의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다가 떨어진 부분 다시 한번 맞춰서 올라가는 거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널널하시면 현재 타이밍은 나쁠 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조정을 많이 받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요 템포에 맞춰서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는 요 결과값 꾸준하게 여러분들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주요 빅테크들의 기업 실적 발표도 계속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미국 장 마감 이후에 최근에 어떤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냐?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장외 시장에서 괜찮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구글 역시도 매출 실적으로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 광고가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 내에서 4% 급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보면서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걸 떠올리게 되면은 뭐 미국의 GDP 세계 경제 성장 요 관련으로도 되게 좋게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고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도 되게 좋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광고가 어떻게 보면 이제 미래 경기를 예측하는 주요 지표로서 좀 저는 가장 앞단에 서 있다. 왜냐하면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구글의 광고가 이렇게 조금씩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지금이야 경기가 좋지만 요게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저는 이게 당장은 좀 안 좋을 수 있어도 한두 달 정도 뒤까지 연결해서 생각을 한다면 금리 인하를 하는데 괜찮은 부분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미국은 물가도 높은데 경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금리 인하를 좀 늦추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확 땡겨질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상황 속 WTI는 77.82달러로 플러스 1.35%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혼조에 달러는 약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 말고 지금 이제 현재 한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걸 살펴보도록 하자면 자, 쌀 때 빌려두자. 삼성전자 대차 잔고가 폭증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 불법 공매도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빌려서 매도를 하려는 어떻게 보면 공매도는 마찬가지죠. 이러한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근데 이걸 빌려가지고 지금 당장 매도를 하려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저렴할 때 빌려둬가지고 나중에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때 팔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움직임이 상당히 많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반도체, 상황이 되게 좋네.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이폰 출하량 큰 타격 가능성,
폴더블 폰 인기와 화웨이 부활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냥 폴더블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계속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갤럭시 새로운 모델 관련으로도 기대감 가지면 될 것 같고 중국 이 관련으로 좀 납품을 많이 하는 회사들 아주 좋다. 다만 아이폰 납품사 여기에 비중이 높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올해 실적이 안 좋을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감안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안 좋다 안 좋다 하지만은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 인도나 이런 데가 살아나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만회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까봐야지 않은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결을 통해서 향후 나오는 내용을 통해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애플 MR 헤드셋 비전 프로 사전 판매 20만 대를 돌파했다라고 해요. 다음 달 2일 날 출시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내일 모레죠. 자, 그래서 이게 정말 흥행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메타버스 관련 테마가 기대감 해소 때문에 좀 빠지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줄 수 있으니까는 판매 대수가 어떤지, 그리고 이 안에 컨텐츠가 어떤 평가를 받는지, 그걸 보면서 이 반등을 맞춰갔으면 좋겠습니다. 흥행 못하면은 끝나는 거죠, 뭐. 근데 지금 당장 보면은 초기 흥행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는 제품의 퀄리티가 향후 방향을 결정을 하겠죠. 자, 그리고 전기차 관련으로 상당히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뭐냐? GM 쪽 예전에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생산량 증가를 시키려고 하다가 올스톱을 했었단 말이에요. 한동안 안 팔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다시금 생산 확대한다 내용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포드도 좀 낮췄었거든요. 이거 다시 반등시키는지. 그러면 전기차 완성 업체들 간에 치킨 게임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품은 여기에도 팔고 저기에도 팔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치킨 게임에 상대적으로 좀 여유롭거든요. 그럼 요즘에 좀 안 좋다 안 좋다 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이렇게 늘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전기차 곧 있으면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에 대한 근거도 확실히 있으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방향을 못 정한다면 이런 걸 참고하기도 상당히 괜찮은 거죠. 자,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친환경에 대한 그리고 전기 생산에 대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니즈가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 현재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수소 쪽으로 해가지고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외에도 원전이나 여러 가지 부분 여러분들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이통 28GHz 주파수 경매전 지금 1655억 원까지 가격이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통신 3사 낙찰가에 맞먹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무엇이다? 초기 장비 투자 늘어날 수밖에 없겠네. 그리고 이렇게 매기가 하나 들어오면 기존의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경쟁이 커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요즘에 들려오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단통법. 요거 조금 없앤다. 뭐 이런 얘기 들려오고 있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바뀌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괜찮단 말이죠. 기대감이라는 녀석이 얽히고 설키게 되면은 이게 되게 크게 시너지를 보여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기대를 해보시는 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한번 쭉 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우리 텔레그램 공부방에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8시 8분 빠르죠? 예, 아침부터 준비해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 말고도 공부하는 내용들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그냥 공부가 다거든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들어와서 저랑 같이 어려운 시장 헤쳐나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어제 조정 나오고 오늘도 좀 조정 나오나 싶었는데 결국 반등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어떤 내용들 나오고 있고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을 해보면 좋을 내용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시고 괜찮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지금 산업부 이 원전 중소기업에 연 2%대 저리로 대출을 지원해 준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지금 거의 한 대출 받으려면 5에서 6% 나오죠. 그러면 2%라는 건 상당히 괜찮은 조건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다 기간을 뭐 1, 2년이 아니고 최장 10년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회사가 남의 돈으로 성장을 하기 아주 좋은 기회가 왔다. 자, 그러면 이제 일거리만 많게 된다면은 이 자금을 바탕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매출을 많이 발생시키는 이러한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고 보기가 괜찮을 것 같은데 요즘 들려오고 있는 이 원전 쪽의 소식이 뭐가 있다? 신한울 관련해서 3, 4억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추가적으로 한국에서 현재 추가 원전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죠. 이 외에도 유럽 쪽에서는 폴란드의 결과를 시작으로 체코 쪽에서도 이제 나올 거고,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도 이야기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걸 생각을 안 한다라고 하더라도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SMR이나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속도를 내려고 하고, 뭐가 됐든지 간에 주요 부품은 중복되는 게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쪽 섹터가 너무 좋구나. 다시 한번 기대를 하면서 보는 거 괜찮을 것 같고 정부의 스탠스와 발맞춰 가기 때문에 투산 에너빌리티 여긴 대장이잖아요. 대장은 대장의 수혜가 있을 것이다라고도 기대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오늘도 내용 좋았다. 이게 일단 원전 쪽의 핵심인 것 같고 그럼 이제 이외에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나왔는지를 보도록 하자면 자, 투산 에너빌리티 태국의 무탄소 발전 기술 공급을 추진한다라고 내용 발표 나오게 되었습니다. CCUS 및 암모니아 혼소 신재생 수소 무탄소 발전 기술 요거 공급하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 모든 것들 다 통하면 좋겠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다? 두산은 지금도 동남아 지역에 화력발전소나 이런 건 많이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여기서 일부라도 하나라도 이제 뚫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바탕으로 그쪽의 성장을 크게 밀어줄 수 있다. 하나라도 제대로 뚫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꾸준한 먹거리로서 등장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솔직히 아직도 화력이 주력인 동남아 지역이기 때문에 돈 좀 더 써서 원전을 지으면 원전을 지었지 바로 이것부터 가는 건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왜냐하면 암모니아도 그렇고 수소도 그렇고 다 수소잖아요. 수소 생태계. 생태계면은 풍력 아니면 태양광인데 솔직히 한국이 경쟁력이 그렇게 높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잘 통한다면 그 지역에서도 원전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 원전이랑 엮는 거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뉴스는 봤는데 뭐가 됐든지 간에 상당히 좋은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기관과 외국인의 평가는 어떤지를 보면은 정확하게 어제 또 추가적으로 빠졌는데 외국인은 어땠다? 안 팔았다. 얘네들 꾸준하게 매수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요. 우리도 먼저 나가 떨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개인 매수하는 거 물론 좋지는 않죠. 그래도 더 중요한 건 뭐다? 외국인이다. 그럼 오늘도 마이너스 조금은 나오고 있지만 이게 빨간불로 마무리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편안하게 얘들 따라서 횡보하는 거 누려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이 돌파를 한다면 어디를 뚫는 게 중요한지를 생각을 하면은 자, 벌써 한 5번째죠? 121선 돌파해야 됩니다. 이거 또 이제 맞고 떨어지면 지금처럼 주룩 나올 수 있는데 돌파하면은 힘이 몰릴 대로 몰린 자리라 크게 터질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목표는 어디다? 240 노노 480 여기를 1차로 보시고요. 여기 이제 돌파하면은 매물대가 2만 원 위에 있거든요. 개미들 물려있는 자리가 2만 원 위에요. 그 아래까지만 일단 이렇게 노려보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이후에도 생각할 수 있는 게 있긴 해요. 근데 너무 멀잖아요. 지금 벌써부터 고민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요 아래쪽의 디테일 먼저 말씀드리는 거니까 요거 감안하시고요. 만약에 떨어질 때 걱정을 한다 하면 외국인 수급 보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지라인 말씀드리면 주봉과 월봉에 이렇게 이평선 있습니다. 240주선이 지금 가깝기 때문에 여기를 중점으로 우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에너빌리티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이걸 총정리 한번 하면서 영상까지 맞춰보도록 하자면요. 자, 일단 첫 번째, 나오고 있는 뉴스를 봤을 때 진짜 두산은 뭐 건들 게 없습니다. 너무 좋다. 두 번째, 수급을 봤을 때 외국인은 지금도보다 계속 사고 있다. 이게 바뀌지 않는다면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지라인은 240 주선, 여기 방금 같이 봤던 거 요거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땐 121선 돌파하면 순식간에 481선까지 가는 거 노려보고, 여기마저 돌파하게 된다면 2만원 아래까지 보자. 네, 이제 일단 일자 목표는 480, 이걸 중점으로 갑작스러운 큰 변동성이 나왔을 때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만 우선적으로 감안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우선적이라고 하냐? 매일 찍기 때문에 그때 가면 또 그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 안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내용이 괜찮았다면 해주셔야 될 건 무엇이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매일 찍잖아요. 매일 같이 봅시다. 자, 그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정리를 한번 맞춰봤는데 정말 지루하고 재미없고 힘듭니다. 하지만 이 좋은 부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잘 마무리까지 지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모두 지금 이제 거의 이번 주도 끝나가잖아요. 예, 한 주 마무리 딱 중간 지나갔는데 화이팅 하시길 바라며 전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